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3년째를 맞은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른 아침 6시 30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한 부부의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36살의 나이에 작은 횟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수산시장에서 신선한 회감들을 직접 고르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광어도미, 연어 참치까지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싱싱한 생선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선별하는 과정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연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민수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어요. 32살인 지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든든한 한 끼는 챙겨 먹고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야근과 출장이 잦아지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일이 많아 민수는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죠. 민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연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밤늦게 들어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민수 눈에는 여전히 예쁘기만 했어요. 지연은 급하게 화장을 하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서둘러 보이는 모습에 민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는 지연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계속 야근에 출장까지 다니니까 걱정이 된다고 했죠. 지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예전만큼 밝은 웃음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지연은 고마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승진을 위해서라도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팀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죠. 민수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민수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연이 임신을 하게 되면 잠시라도 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도 지연의 건강을 위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지연은 아직 커리어에 더 집중하고 싶어 했고 아이 계획은 조금 더 미뤄두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연의 마음을 존중하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지연이 출근길에 나서며 민수에게 뽀뽀를 해주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죠. 그럼에도 민수는 문 앞까지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했어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민수는 오늘 횟집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감 주문 확인하고 메뉴판 정리하고 오후에 아르바이트생이 올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해 보았어요.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었지만 대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부부 둘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죠. 민수는 지연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직 아이는 없지만 둘만의 시간도 소중했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바빠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럴수록 더 알뜰하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횟집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지연을 위해 작은 선물 하나라도 사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특히 힘들어 보이니까 좋아하는 디저트라도 하나 사서 집에 두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부부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횟집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할 때
지연은 이미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는 지연의 얼굴에는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부부의 일상 속에는 곧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지연이 근무하는 대기업 마케팅팀 사무실은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몰두하는 직원들 사이로 새로운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바로 이번 달 초에 입사한 신입사원 준호였습니다. 30살의 준호는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해온 경력직이었어요. 깔끔한 외모에 성실한 태도로 팀 내에서도 빠르게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배들에 대한 예의가 바르고 업무 처리도 꼼꼼해서 상사들의 눈에 들고 있었죠. 지연은 준호의 직속 선배로서 그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후배를 챙겨주는 마음이었어요. 준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점심시간이면 함께 식당에 가서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곤 했습니다. 준호는 지연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도 지연이 힘들어 보이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거나 야근을 할 때면 먼저 나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곤 했어요. 다른 선배들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그저 성실한 후배라고만 생각했어요. 결혼한 기혼자인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리는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준호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민수는 항상 바쁘게 횟집 일에 매달려 있었고 지연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자세히 들어줄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반면 준호는 지연의 작은 고민까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지연에게는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준호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일도 잘하시고 사람도 좋으시다며 존경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존경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연히 손이 닿을 때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이런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으로 이틀간의 출장 계획이 잡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미팅 때문이었는데 팀장의 지시로 지연과 준호가 함께 가게 되었어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출장 첫날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고생했으니 간단히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하루 종일 고생한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결국 승낙했어요. 부산의 한 조용한 술집에서 두 사람은 회사 얘기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지연은 점점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선배님을 보면 가슴이 뛴다고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고 말했죠. 지연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레임과 떨림이었어요. 결혼 후 일상에 매몰되어 잃어버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준호와 함께 호텔로 향했고 그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지연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어요. 지연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준호와 모텔에서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출장이 있을 때면 함께 다니며 관계를 이어갔어요. 집에 돌아가면 민수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죄책감과 배신감,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레임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지연과 준호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자주 출장과 야근을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아내가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지연이 사흘간의 대전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연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거실에 털썩 주저앉으며 정말 힘들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부엌에서 지연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고생했다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죠. 씻고 싶다며 지연은 바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민수는 출장 짐이 들어있는 캐리어를 보며 정리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지연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빨래감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이 민수의 몫이었거든요. 캐리어를 열자 며칠간의 출장 흔적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자료들과 함께 빨래감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하나씩 꺼내며 세탁기에 넣을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스 몇 벌과 바지를 꺼내고 속옷들을 정리하던 민수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캐리어 한쪽 구석에서 낯선 남자 셔츠가 나온 것입니다. 하얀색 와이셔츠였는데 민수가 입는 브랜드도 사이즈도 아니었어요. 민수는 잠시 멍하니 그 셔츠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옷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남자용 속옷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것들이 왜 지연의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모두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혹시 출장지 호텔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 옷이 섞여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호텔 세탁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옷이 들어갈 리는 없었거든요. 민수는 그 옷들을 다시 캐리어 안에 넣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욕실에서 나온 지연은 개운해진 표정으로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출장이 정말 힘들었다며 안기려 했지만 민수는 어색하게 몸을 피했어요. 지연은 이상하다는 듯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민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연의 출장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자꾸만 캐리어 안에서 발견한 그 옷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겠다고 했고 민수 혼자 설거지를 하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지연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지연이 자신을 배신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남자 옷 몇 벌이 캐리어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불륜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만약 정말로 지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다른 단서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아직 의심 단계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거든요. 캐리어에서 낯선 남자 옷을 발견한 후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이 지연을 대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의심과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지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횟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고, 평소 같으면 척척 해내던 회썰기도 자꾸 실수가 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시다며 걱정할 정도였죠. 민수는 지연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그리고 야근을 한다고 할 때의 표정과 태도까지 세세하게 지켜보았어요.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도 달라 보였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두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알림이 올 때마다 화면을 민수가 보지 못하게 가리려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또다시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의 패턴을 되짚어보며 정말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회사로 찾아가서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민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지연의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집에 있을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스킨십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고민 끝에 민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아보니 불륜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후기가 좋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찾아간 민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캐리어에서 발견한 남자, 옷 이야기부터 최근 지연의 변화된 행동 패턴까지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탐정은 경험이 많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민수에게는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탐정은 대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지연의 출퇴근 경로와 점심시간, 그리고 야근을 한다고 하는 날들의 실제 행적을 추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민수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탐정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심이 틀렸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한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포착했으니 사무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횟집 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서둘러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회사, 후배인 준호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과 함께 나오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준호와 만나서 보낸 시간들의 기록도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까지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와의 데이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록들이 여러 건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였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과 지연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정은 민수의 상태를 보며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증거 자료들을 받아든 민수는 탐정사무소를 나와 한참 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지연의 배신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민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받은 민수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솟았지만 동시에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놀랍도록 차분해졌어요. 지연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주고 출근할 때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했어요. 지연은 민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연은 요즘 민수가 더욱 다정해진 것 같다며 좋아하기까지 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민수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자신과 달리 민수는 변함없이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보고 상담 예약도 잡았습니다. 불륜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지연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알아보았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민수는 탐정이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명확하다며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에서 민수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은 회사에 신고하면 지연이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저녁 민수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지연이 회사에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탐정이 제공한 모든 증거 자료를 차분히 펼쳐놓았습니다. 사진들과 조사보고서,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연은 처음에는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그것들을 자세히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자신과 준호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지연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더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변호사와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준호가 먼저 유혹했다고, 민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모든 말들이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뢰라는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더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지연의 행동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범죄였어요. 민수는 지연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직장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연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계속해서 울며 매달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었어요. 민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지연에게 당분간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단호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커다란 가방에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더 이상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연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과 지연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 집을 떠난 다음 날 민수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상담을 받았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했어요. 변호사는 민수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증거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적 사용까지 입증되어 있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민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변호사는 지연 측에서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뒤집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하고 재산 분할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과 각자의 적금, 그리고 민수의 횟집까지 모든 재산을 정확히 산정해서 분할 비율을 계산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지연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민수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지연과 준호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명백한 횡령 행위였기 때문에 회사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는 회사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연이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데이트 비용을 결제한 내역들이 여러 건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에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 소극적이던 인사 담당자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증거를 보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과 준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둘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까지 문제가 되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지연과 준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자신이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지연과 준호의 선택이었어요.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민수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과 내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지연과 준호의 변명을 들어보기도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해명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횡령으로 판단되었어요. 더욱이 직장 내 불륜이라는 도덕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두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지연 측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결과는 뻔했습니다. 민수는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민수는 한 번도 지연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민수는 더 이상 지연과 마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해 굳이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횟집 일을 하면서도 민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의심과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분명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은 일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다고 했어요. 지연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배신당한 아픔은 있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나았어요.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지연과 준호 모두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어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직장 내 불륜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고용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연은 해고 통보를 받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앞으로의 승진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이런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어요. 법인카드 횡령과 불륜이라는 오명은 지연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막 새로운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참이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불명예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배 직원과의 불륜과 회사 자금 유용이라는 최악의 이유로 말이죠. 이런 기록은 취업 시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두 사람 모두 퇴사 처리와 함께 법인카드로 사적 사용한 금액에 대한 변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경고했어요.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서 금전적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좌절을 맛보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고 간혹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전 직장 퇴사 사유를 묻는 질문 앞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준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실업자가 된 것도 모자라 불륜과 횡령이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되었어요. 동종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서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고 다른 업종으로 전향하기에는 나이가 애매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이 점점 높아지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준호가 먼저 접근해서 유혹했다고 생각했고 준호는 지연이 법인카드 사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어요.
경제적 압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지연은 친정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고, 준호는 원룸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던 감정들은 생활고 앞에서 급속도로 식어갔고, 서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딸의 상황을 알고 크게 실망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민수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지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동안 말도 제대로 걸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지연은 매일같이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어요. 준호는 부모님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단지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다고만 했지만, 취업이 계속 안 되자 부모님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동네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면서 집에 있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탓했어요. 지연은 준호가 계속 들이댔기 때문이라고 했고, 준호는 지연이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는지, 서로에 대한 애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각자의 생존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여유 따위는 없었거든요. 지연은 결국 대기업 마케팅직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의 일반 사무직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쉽게 구해지지 않아서 몇 개월째 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취업이 불가능해 보였고, 고향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꿈꿨던 달콤한 사랑과 밝은 미래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원망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뿐이었어요.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약속들은 이미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무력하기만 했어요. 이혼 판결이 최종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예상했던 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연의 불륜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법원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의 대부분을 민수가 가져갔고, 각자의 적금과 보험도 공정하게 분할되었어요. 지연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현재 무직 상태여서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수로서는 돈보다는 정당한 처벌이 더 중요했거든요.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민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집 안을 깔끔하게 정돈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흔적들을 지우는 과정이었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민수는 무엇보다 아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더욱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생겼을 테니까요. 아이 때문에 지연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했을 것이고, 완전한 새 출발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겨졌어요. 횟집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한 민수는 예전보다 더 활력이 넘쳤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던 시간들이 사라지자 일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났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가며 가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손님들도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에는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에는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좋아했습니다. 민수 자신도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진 마음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등산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항상 지연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만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거짓된 사랑 속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의심에 비하면 혼자만의 평온함이 훨씬 나았습니다. 민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얻었어요. 다음 연애에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연과 준호는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연은 간신히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예전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박봉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과거 이력 때문에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거든요. 준호는 고향 근처 작은 도시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어요. 서울에서의 경력과 꿈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완전히 미워하게 되었어요. 각자 상대방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고, 만날 일도 연락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그 감정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현실의 고통 앞에서 그 모든 달콤한 약속들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혼 소식과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날로 심해져만 갔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자신이 복수를 위해 특별히 무엇인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이었거든요. 민수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횟집을 더 크게 확장해서 여러 지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는 요식업 프랜차이즈까지 도전해볼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민수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정직한 삶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이제 민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 만날 진정한 사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